안녕하세요. 오늘은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해서 흔히들 가진 생각 두 가지에 좀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흥미로운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는 LLM 미세 조정, 이 파인 튜닝이 과연 지식을 추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공짜라고 많이 알려진 오픈 소스 LLM 있잖아요. 그거 쓰는 데 드는 진짜 비용, 이게 얼마나 될까? 이걸 파헤쳐보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미세 조정하면 모델이 더 똑똑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오픈 소스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니까 비용 걱정 없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요. 네네.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만약 당신이 LLM 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알아야 할 그 이면의 진실들, 이걸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LLM을 이제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는 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글을 보면요. 미세 조정이 단순히 새 지식을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기존 모델이 힘들게 학습한 그 귀중한 정보를 파괴적으로 덮어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거든요. 파괴적인 덮어쓰기요. 좀 무서운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냥 정보 업데이트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급 LLM의 신경망, 뭐 뉴런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빈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미 엄청난 데이터로 학습하면서 세상에 대한 복잡하고 또 미묘한 패턴이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문제 미세 조정으로 새 데이터를 막 강제로 넣으려고 하면 이 섬세하게 짜여진 기존 지식 구조가 손상되거나 아예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혹, 아티클 표현을 빌리자면 훈련된 LLM에서는 뉴런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뉴런을 업데이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쉽게 말하면 잘 알던 걸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안전성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래 다양한 국적의 인물을 잘 만들어내던 모델이 있었어요. 네. 근데 미세 조정을 좀 하고 났더니 특정 국가,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멕시코 인물만 주로 언급하고 정작 기존에 잘 알던 독일이나 영국 관련 정보는 거의 생성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자는 이걸 두고 기본 모델에는 분명 독일과 영국에 대한 흥미로운 학습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 안전 정렬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는 원래 남성 고객을 한 80% 생성하던 모델이 있었는데 조정을 하고 나니까 거의 100% 여성 고객만 생성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와, 의도치 않은 편향성이 확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세 조정이 이렇게 좀 위험할 수 있다면 대안은 없는 건가요? 그래도 특정 지식을 꼭 가르쳐야 할 때도 있을 텐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 대안들이 있죠. 아티클에서는 모듈식 접근법이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모듈식 접근법이요? 네. 대표적으로 RAG라고 하는 검색 증강 생성이나 어댑터 모듈 아니면 로라 같은 기술들이에요. 아, RAG랑 로라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RAG는 모델이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하는 방식이고요. 로라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의 핵심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작은 조정용 부품만 추가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이렇게 하면 기존 지식 기반은 보존하면서 필요한 기능이나 정보만 더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오, 핵심 모델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부분만 딱 덧붙이는 방식. 훨씬 안전하게 들리네요. 네. 특히 로라 같은 경우는 아티클에서도 기존 모델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면서 파괴적인 간섭 없이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런 대안 중 하나로 오픈소스 LLM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이 글에서는 오픈소스가 사실 공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네요. 다운로드는 무료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공짜라는 말 뒤에 어마어마한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거죠. 숨겨진 비용이요? 네. 저자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오픈소스 LLM은 무료가 아니다. 라이센스 비용을 엔지니어링, 인프라, 유지보수, 그리고 전략적 위험으로 그냥 전가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직설적이네요. 네. 크게 세 가지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적 자본, 둘째는 인프라 및 운영,
그리고 셋째는 유지보수 비용이죠.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적 자본부터요. 네. 인적 자본은 뭐냐면 오픈소스 모델을 제대로 쓰려면 ML 엔지니어, MLOps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같은 정말 고급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전문가들이요? 네. 이분들 연봉이 상당히 높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뭐 1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이상이니까. 억대 연봉이네요. 그렇죠. 팀 하나 꾸리는 데만 연간 수십만 달러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이런 숙련된 인력을 찾는 것 자체가 또 어렵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인프라랑 운영 비용은요? 이게 또 만만치 않은데요. 모델을 실제로 돌리는 과정, 이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때 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계속 필요해요. 네, GPU 비싸죠. 네, 뭐 간단한 내부 도구용으로 쓴다고 해도 월 10,000달러 이상 들 수 있고요. 만약 고객 서비스나 핵심 제품에 이걸 쓴다, 그러면 월 수십만 달러, 심지어 100만 달러 이상까지 비용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오래요? 네. 그래서 총 소요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스토리지 비용, 네트워킹 비용, 특히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옮기는 비용도 무시 못하고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유지보수는 또 어떤가요? 오픈소스는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고쳐줄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에 의존해야 하죠. 네. 모델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다른 시스템이랑 호환성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보안 구멍이 발견되면 이걸 다 내부 인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아티클에서는 좀 짓궂게 표현하긴 했는데 토크나이저가 고장나면 깃허브에 글 올리고 익명의 관리자가 자비를 베풀길 기도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하하, 좀 웃기지만 현실적이네요. 단순히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전력적 위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오픈소스 모델을 도입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그 결정을 주도했던 사람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경력 위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개인에게 책임이요? 네, 아티클에서는 이제 경영진이 왜 상용 모델 안 썼죠? 라고 물을 때 당신 얼굴이 슬라이드에 등장할 것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요. 상상만 해도 좀 그렇네요. 그렇죠. 또 여러 팀이 각자 다른 오픈소스 모델을 막 쓰다 보면 회사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니까 그걸 또 끊임없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 지옥에 빠질 수도 있어요. 평가 지옥. 네. 아니면 특정 오픈소스 기술 스택에 너무 의존하게 돼서 나중에 바꾸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OSS 로긴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배포는 약속이다. The download is free, the deployment is a commitment.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아티클을 통해서 LLM 미세 조정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걸 좀 걷어내고 또 오픈소스 LLM의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 단순히 최신 기술이다, 무료다 이런 매력에만 끌릴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성, 그리고 실제 비용, 위험까지 충분히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LLM을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기술 자체를 아는 것만큼이나 이 경제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또 전략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 조정 대신에 말씀드린 모듈식 접근법을 검토해보고 총 소요 비용, TCO를 좀 냉정하게 계산해보고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걸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조직이나 프로젝트에서 LLM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기술의 화려함 너머에 있는 실제 운영 부담과 잠재적 위험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 모든 비용과 노력을 감수할 만큼 명확한 가치와 목표를 설정했는가? 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신의 LLM 여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